안녕하십니까. 상대태 훔쳐보게 캔드킹 김창모입니다. 지수가 잘 달리다가 오늘 물 한 잔 먹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등산을 하더라도 계속 뛰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구르터기에서 약수물도 한 잔씩 먹어가면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많이 계속 밀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덥석 잡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미결제 약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주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미결제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지수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 두 개만 골라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베이시스고, 이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그 추이를 쭉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제가 살펴볼 건데, 오늘 주제가 미결제 약정과 관련된 부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역시 그림을 좀 보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이해가 좀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색칠에 나온 자리가 1월 18일 자리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8만 계약입니다. 이 지난 주말까지가 미결제가 약 10만 계약. 오늘도 장중에 한 10만 3천 계약부터 해가지고 오늘 종가는 겨우 10만 계약 근처에 끝났습니다. 결국은 8만 계약으로부터 10만 계약까지 약 2만 계약이 늘어났습니다. 미결제라는 게 뭐냐? 미결제 약정이라는 어떤 정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주가가 뜰 수밖에 없다. 왜 뜰 수밖에 없느냐? 미결제라는 거는 청산되지 않은,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선물을 포지션을 가지고 내일 그 방향으로 더 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팔지를 않죠. 그게 바로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결국은 청산하지 않고 장기로 끌고 가는 선물 포지션 계약수, 이걸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8만 계약에서부터 미결제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서 미결제가 늘어나요. 미결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청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지수가 248포인트 때부터 260포인트 때까지 약 한 12, 13포인트 정도가 거래일수 일주일만 올랐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예, 과거 갖고 얘기 안 하죠. 그럼 문제는 지금 미결제 약정 10만 계약,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결제가 바스켓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약 2만 계약 정도, 그럼 누가 2만 계약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 미결제 해가지고 미결제가 늘어났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반전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약 2만 계약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관건이 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미결제가 늘어날 때 외국인 투자의 선물 매수 평균 단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지수 하락의 마지노선이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지수 포인트대가 이탈하게 되면은 지수는 하락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선물 미결제 약정 부분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연 이익 실현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익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매수 미결제를 계속 보유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자동차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긋나게 된다면 당분간 장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선물 미결제가 약정이 바스켓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일정 부분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걸, 관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신다면 타이밍은, 매수 타임을 한 템포 늦춰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스텝 시간이죠. 선물 옵션의 원포인트 레슨. 자, 원포인트 레슨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다이버전스가 뭐냐, 그러는 걸, 그 정의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지수의 방향하고
지표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그림을 보셨습니다만은 지수가 올라갈 때 미결제가 늘어난다. 그러면 매수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포지션을 끌고 간다는 거죠. 매수로. 자, 그런데 이게 일정 수준 되게 되면은 미결제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미결제가 줄어든다. 이게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 그 미결제가 줄어들겠습니까?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지수와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면 그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 강세장일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은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강세장일 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서 미결제가 약정이 증가한다. 그럴 때는 이런 미결제를 매수 미결이라고 하고 이때는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지수는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때는 시장 참여, 매수로 미리 섰던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수 변곡입니다. 그럼 반대로 약세장일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좀 화면에 나가겠습니다만은 약세장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결제가 증가를 합니다. 왜? 매도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하다가 멈추는 시점, 그게 바로 지수의 변곡 포인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수준입니다. 바로 지금 방금 자막에 나가 있는 그 부분들,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인데, 여기서 미결제가, 여러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미결제 약정 일정 부분 줄어야 된다. 적어도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 진짜 이 장이 센 장이라면은 한 5천 계약 정도 줄어야 될 거고, 지금 10만 계약이니까. 만약에 이 장이 좀 약세장이다라고, 조정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한 1만 계약 정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누적 미결 10만 개 정도에서 9만 5천 개, 내지는 9만 계약 정도까지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미결제가 들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공략을 하지 마시고요. 들다가 다시 미결제가 늘어날 때, 그때 여러분 따라 붙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와 관련된 지수 변곡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실전 투자 시간이죠. 어떻게 그럼 여러분 매매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실전과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부분은 미결제 다이버전스, 일정 부분 미결제가 줄어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라. 자, 그럼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캔두킴의 상대패 훔쳐보기 스텝 3번째 시간입니다. 꽁 잡는 게 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매매하라는 거냐? 이번 주, 그 부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대패 훔쳐보기입니다. 남의 패를 가지고 일단 보자 이거죠. 자, 왼쪽에 있는 게 투신입니다. 왜 투신은 합동 포지션을 가지고 나왔느냐? 현재 파생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매도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측인 연기금입니다. 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오늘까지 연 4일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왜 연기금이 언제까지 매도할 것이냐? 그 타이밍을 찾아야 되죠. 자, 투신이 지금 매도하는 그런 합성 포지션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요. 선물 지수 기준으로 256.15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가 그거보다 약 1포인트 정도 위쪽이죠. 그럼 내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그 중심 변곡 포인트 256.15포인트가 깨졌을 경우에는 투신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과감하게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밀어내야 될 것이냐? 바로 연기금의 손익분기점. 250.50은 쉽게 깨질 수가 없습니다. 저 라인까지는 깨질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만약에 256.15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춰서 최대한 연기금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250포인트 중초반 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시라.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분할로 매매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256.15포인트를 다시 회복한다. 중심 변곡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할 경우는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56포인트 아래쪽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50포인트 초반대에서 뭐 거기까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2번 정도 분할로 매수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 리스크를 상당히 줄인 상태에서 타이밍을 잡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상대편 훔쳐보기의 캔두킴 김창모였습니다.